자, 여러분들 두 번째 시간,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때 고려의 외교에 대해서 했으면 두 번째 시간은 경제 사회입니다. 요약해본다고 요약해봤어요, 선생님이. 요약해본다고 요약했고요. 여러분들 유튜브에다가 이거 다 올려놨어요. 여기 게시물이 있거든요. 그거 준비하시면 내가 미리 올려놔요. 강의 시작 전에 미리 올리거든요. 여러분들 참고로 잘 보시면 돼요. 자, 경제 보면 토지부터 봅시다. 이 토지의 개념은요, 신하들, 관리한테 지금 우리가 선생님들 열심히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야? 나 돈 받잖아요. 봉급 받죠? 그것처럼 이 관리들한테 토지를 줬는데 여기서의 개념 여러분들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소유권이 아니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수조권인 거예요. 자, 첫 번째 역분전입니다. 태조 왕건이 줬는데요. 이 역분전은 뭐냐면 태조 왕건이 삼국을 통일하는데, 후삼국을 통일하는데 도움을 줬던 호족들 있죠. 도움을 줬던 호족들 있죠. 그 호족들 뭔가 대가를 어떻게 보면 줘야 될 거 아니야. 경제적으로 이익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나를 도와주는데 그냥 입 싹 닫고 지나가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호족들한테 줬던 토지가 역분전입니다. 역분전이 보이면 누구로 가면 돼? 태조 왕건으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 정치사 배웠을 때도 역분전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식과, 우리 저번 시간에 경종 때 태, 해, 정, 광, 경, 광종 다음에 성종 사이에 경종 때 전식과 하나 추가하라 그랬죠. 그 전식과를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눠봤어요. 자, 이 전식과가요, 봉급제도예요. 정확하게 하면 이제 관리들 등급에 따라서 수조지 배분하는 겁니다. 토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전식과가 처음에는 시정전식과라고 불렸다가 나중에 목종대 대정전식과, 마지막 고려 중기 와서 문종대 경정전식과로 조금씩 바뀌거든요. 이거 설명 잘 듣고 이해하셔야 돼요. 처음에 시정전식과는요, 관품, 인품이라고 써놨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는 기준이 관품,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9급 공무원이야. 그럼 8급 공무원보다 봉급이 적겠죠? 7급은 더 높고 5급은 더 높고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관품이에요. 관품의 높낮이에 따라서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인품은 뭐냐면 내가 봤을 때 좋은 사람, 그럼 좀 더 주고, 별로 안 좋은 사람, 좀 덜 주고, 되게 주관적이죠. 관품은 되게 객관적이잖아. 9급 공무원은 요만큼 주고 6급 공무원은 요만큼 주고 하는데 이 인품은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토지를 줄 때는 관품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인품도 기준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직관, 상관이거든요. 직관은 현직자입니다. 현직 공무원들 주는 건데, 상관은 퇴직자거나 아니면 명예직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 실질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일을 안 하는데 명예직으로서 그냥 가지고 있던 관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거의 퇴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봐봐요. 시정전식과는 관품만 보는 게 아니고 주관적인 인품도 보고 현직자뿐만 아니라 퇴직자까지도 준다는 거야. 점점점 주는 범위가 줄어듭니다. 자, 보세요. 시정전식과 이렇게 주다가 나중에 개정전식으로 바뀌거든요. 뭐가 없어졌어? 인품이 없어졌죠. 이제 객관적으로 주겠다는, 관품에 따라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퇴직자, 상관도 줬죠. 마지막 경정전식과 보세요. 관품, 현직자만 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시정전식과, 개정전식과, 경정전식과.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런 봉급제도가 문종 때 와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고요. 마지막 공음전은 뭐냐면요, 귀족싸움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높은 관리, 5품 이상의 관리들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귀족이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국가에서 이거는 세습이 가능한 공음전이라는 토지를 또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귀족들은 잘 먹고 잘 살게끔 국가에서 책임을 졌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토지제도는 초기에 역분전, 그리고 봉급제도가 시스템적으로 구축되는 전식과, 마지막에 귀족들한테 주는 공음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화폐입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 건원중보라고 있어요. 성종 때 태정광 경성 시무 28조를 받아들였던 성종 있죠? 성종 때 건원중보, 이거 철로 만들었거든요. 건원중보라는 화폐를 만들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고 철로 만들었기 때문에 철전이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X라고 해놨죠. 화폐를 만들고 잘 씁시다 라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써져요. 자리를 못 잡고 나중에 없어집니다. 왜냐면
어디서만 쓰냐면요. 뭐 지금으로 치면 찻집이나 술집이나 이런 데 있죠. 다과점이나 이런 데서만 썼지 실질적으로는 화폐가 유통이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라는 가치는 있죠. 건원중보. 오케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숙종 때 여러분들 고려 중기로 와서 숙종 때요. 화폐를 만들기 위한 기구 주전도감을 만들어서 이 숙종 때 해동통보라는 화폐를 또 발행합니다.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거예요. 화폐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오케이? 그래서 해동통보를 만들어서 또 한번 발행하려고 했었고요. 또 은병, 가로치고 활구라 그러거든요. 이것도 화폐처럼 통용이 됐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생긴 거를. 자, 이겁니다. 집에 혹시 이거 있으면 여러분들 나한테 갖고 오세요. 빨리 팔아버리고. 자, 활구인데요. 은병이라고도 불리고 활구라도 불리는데 이것도 화폐처럼 쓰였어요. 근데 이거는 뇌물을 줄 때 많이 썼습니다. 뇌물 줄 때. 우리 지금의 어디 뭐 예를 들면 황금 같은 거 쫙 어디다 넣어갖고 주는 것처럼 뇌물 줄 때 사법박스에 5만 원 거 쫙 쌓아갖고 주듯이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 정치인들 그런 것들. 자, 뇌물 줄 때 활구랑 이것도 화폐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자, 그 다음에 저화. 공양왕이면 거의 마지막이죠. 이제 고려 없어지기 직전이죠. 최초의 화폐가 아니고 뭐야? 지폐야. 종이로 된 지폐. 고려시대 때 화폐는 요 정도만 알면 돼요. 권원중보가 있었다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나중에 또 해동통보, 이것도 해동통보도 잘 활용 안 됩니다. 그런데 일단 화폐를 활용하기 위해서 유통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고요. 은병, 활구가 보이면 고려시대로 가라는 거야. 아까 보인 거 봤죠 사진?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지폐는 저화입니다. 지폐랑 화폐랑 다른 거 아시죠? 화폐는 큰 틀에서고 지폐는 종이 지폐입니다. 자, 그래서 화폐를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 화폐 나눠서 경제적으로 좀 정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자, 경시서라는 게 있었어요. 당시 시장이 있었어. 근데 지금처럼 자유롭게 시장이 열리고 사람들이 사고 파는 행위를 했던 게 아니고요. 국가에서 통제합니다. 그래서 보통 수도에 있는 시전, 이 시전이라는 게 국가에서 통제하는 시장이에요. 국가에서 다 관리합니다. 그런 시장이 열리거든요. 이 경시서가요. 그 시전을, 즉 시장이죠. 국가에서 통제하는 시전을 감독하기 위한 기구로서 경시서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 고려가 어찌됐건 시전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이 시전을 관리하는 게 있었다는 거는 어찌됐건 문물 교류를 많이 했었구나. 우리가 이 정도 추측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상평창, 물가를 조절하기 위한 기구, 상평창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봐봐요. 저기 장수, 우리 전라도 장수 있죠? 네. 거기엔 사과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과가 싸, 비싸? 싸요. 그쵸? 근데 전주는 사과가 없어. 비싸죠? 상평창에서 장수에 있는 사과 가져다가 여기다 풀면서 물가를 계속 조절했던 겁니다. 그래서 경시서나 상평창을 통해서 고려가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뭔가 하기 위해 노력을 했구나 정도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병란도, 국제무역항 병란도가 있었고요. 여러분들 이 병란도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요. 병란도, 고려를 아라비아 상인들이 발음이 안 돼갖고 뭐라고 했을까? 고려를 코리아 이런 거야. 그게 지금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병란도, 예성강 하구에 있거든요. 개성 바로 근처에 병란도라고 하는 국제무역항을 만들어서 여기에 아라비아 상인이나 외국 사람들 많이 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우리 통일신라 시기에 울산항 있었잖아. 그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병란도가 보이면 고려로 가고 울산항이 보이면 신라로 가라는 거예요. 통일신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한번 다시 써줬어요. 자, 그러면 크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토지제도죠. 그럼 봉급과 관련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시과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토지제도가 있었고 화폐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밖에 이런 시전도 있었고 시전을 감독하는 경시서, 물가를 조절하는 상평창 이런 기구들이 있었던 걸로 봐서 아, 경제적으로 고려가 뭔가 그래도 많이 이렇게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어떻게 보면 교류가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대처를 했구나 정도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사회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고려는 지배층을 중심으로 하면 첫 번째는 호족. 그러다가 문벌귀족대죠. 이들이 서로 결혼하고 음서를 통해서 세습하고 마지막 공음전, 아까 배웠던 공음전을 통해서 경제적인 기반을 갖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문벌귀족화가 돼서 이 문벌귀족 사회가 썩어서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고 묘청의 난이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무신들이 결국에는 1170년에 무신정변을 일으키고 권력을 100년 동안 차지하다가 몽골과의 전쟁 이후에 결국 원간섭기가 되면서 권문세족이 등장하게 되고 공민왕, 충성하지 않는 공민왕 때 신진사대부를 키우면서 이들이 대립하는 과정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그냥 써놨어요. 여기 여러분들 동서, 대비원, 제2보, 구제도감, 구급도감 이거 각자 하는 일 달달달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빈민들 구제하기 위한 기구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쌀이 없어. 쌀도 빌려줬고요. 약이 없어. 약도 줬고요. 치료도 해주고 전염병 때도 도움도 주고 빈민 구제하는 기구로서 동서대비원, 수도에 있었습니다. 동서대비원은. 그 밖에 제위보, 구제도감, 구급도감 이런 것들을 달달 외우지 말고 이런 것들이 고려시대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특히 빈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구들이다 정도만 눈으로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눈으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선생님이 추가한 겁니다. 우리 고려에 어떻게 보면 이걸 보면 우리 있어. 여러분 혹시 조선시대 때 이런 백정 들어봤죠? 네. 천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백정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으로 지금 정육점 사장님이요. 지금 잘 나갈 텐데 당시에는 뭔가 생물을 죽인다, 도륙한다는 의미에서 백정, 되게 천한 신분으로서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고려시대 때는 백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 천민으로 보시면 안 돼요. 정과 백정, 정호와 백정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요. 큰 틀에서 고려 백성들을 정호와 백정호로 나눠요. 정호는 뭐냐면 관직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정호라고 하고요. 그 밖에 농민들 있죠? 그냥 세금 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두 백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반 농민이에요. 노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려시대 때 백정이라면 일반 농민을 뜻하는 거지 조선시대처럼 천한 신분을 뜻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우리가 선생님이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놨고요. 마지막, 조선과 비교했을 때 고려는 지금이랑 비교하면 안 돼요. 조선과 비교했을 때 여성의 지위가 높았습니다. 조선은 성리학이라는 거 정통, 대의명분 무지하게 따지면서 막 첫째 아들, 장손, 장남 이런 거 따지잖아. 그게 아니고 균분상속,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부모가 재산을 균분상속했고요. 윤회봉사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요. 장례식 이후에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있죠. 제사 지낼 때 우리 성리학적 입장에서는 큰아들이 중심이 돼서 하잖아. 그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딸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지위가 고려는 높았는데 조선보다 높았다. 지금보다 높은 건 아니에요. 조선보다 높았다는 거.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봤어요. 내가 진짜 뺄 거 다 뺐고 우리 목표는 100점이 아니고 몇 점? 80점이기 때문에 뺄 거 다 뺐어. 이제 여기 없는 내용들은 추가하시고 문제 풀면서 계속 추가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공간에다 추가 계속 하시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기 전에 내가 여기 빼먹은 거 하나 있더라. 자, 중요한 책입니다. 의학 서적이 있어요.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의학 서적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향약 구급방입니다. 이거 써주세요. 고려를 보통 물어볼 때 향약 구급방. 그리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조선을 대표하는 또 의학서적 중에 동의보감 말고 향약 직성방이라고 또 있거든요. 선생님이 구급방이랑 직성방이랑 어떻게 구분하냐면 기역이잖아. 고려. 지읒이나 조선. 그래서 향약 직성방이 보이면 조선으로 가고 정확하게 세종대왕 됩니다. 향약 구급방으로 가면 고려로 가면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여가 하나 좀 더 추가를 하시고요. 좀 더 하나 추가할 게 또 생겼네. 우리 아까 전시과 시정, 개정, 경전전시과 있죠? 이거요 굳이 얘기하면요 어떤 걸 주냐면요 관리하는데 어떤 걸 주냐면 전지랑 시지라는 걸 줘요.
전지는 뭐냐면 여러분들 일반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죠. 세금 거둘 수 있는. 이 전지는 수조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시지는 뭐냐면요. 땔감 같은 거 얻을 수 있도록 이런 산이 있죠. 산 같은 데를 좀 줍니다. 땔감. 지금이야 우리가 뭐 보일러 팡팡 쓰지만 그 당시엔 땔감 필요하지. 그래서 전지는 일반적으로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지, 즉 수조권을 준 거고요. 시지는 지네 집 근처, 개경 근처겠죠. 개경 근처에 산, 이런 땔감을 얻을 수 있는 구역을 일부러 설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전시과는 전지와 시지를 줬기 때문에 전시과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까지 좀 더 추가합시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금방 끝나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뭐 다 볼 거 없이 다음 제도를 시행한 국가래. 이거 엄청 쉬운 문제야. 왜? 전지, 시지 보이고 공음전 보이면 어느 나라요? 고려잖아. 답 몇 번이요, 이거? 답 몇 번이에요? 옳지 않은 거. 이거 5번이에요. 이거 왜냐면 이거 나중에 배울 거예요. 설정수세제는요, 조선 후기에 광산과 관련된 겁니다.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를 수 있는데요. 이거 설정수세제 조선 후기예요. 나머지는 다 이거 고려와 관련된 겁니다. 자, 옆으로 들어가서 1번, 다시 오른쪽 1번 봅시다. 이거 뭐냐? 이규보, 병난도, 이런 거 나오잖아. 병난도, 예성당. 그러면 고려라는 거 알 수 있죠? 병난도를 통해서. 답 몇 번이에요, 이거? 봐봐. 아까 우리가 내용 봤던 것 중에 고려와 관련된 거 뭐야, 이거? 2번, 그렇지. 8, 9, 분명.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내려가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또 별로 안 좋아하는 문제인가? 어떤 건가 봅시다. 자, 여러분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사회 시책으로 옳은 것은 왕이 명하였다. 도성안의 백성들이 역질에 걸렸으니 구제도감. 뭐 이런 거 나오죠? 아까 동서대비원이 구제도감이니 구급도감이니 제2본 이런 것들 다 빈민구제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흉년이 들어서 백성이 굶주리고 있으니까 의창. 자, 여기도 하나 추가를 하나 하면 좋겠는데 의창 있죠? 이거 성종, 우리 태해정광 경성 성종 있죠? 성종 때 백성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런 쌀을 빌려주고 나중에 갚게 하는 그런 규율 창고로서 의창이 있었는데, 그게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 보면 태조 왕건 때 흑창이라는 창고 있었거든요. 그 흑창이 성종 때 의창으로 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의창을 한번 추가합시다. 이 의창 성종 때 이런 구율제도입니다. 백성들 쌀 빌려주는. 오케이? 그럼 이 나라 어느 나라야? 고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이 시기에 우리가 사회 시책으로 하나 찍어보세요. 몇 번? 5번. 그렇지. 제2보 보이죠 아까? 여러분들 제2보가 뭐 했고 빈민구제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달달달 그렇게 구체적으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 푸는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경제, 사회 마무리를 짓고요. 잠깐 끊고 바로 문화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